전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입원 격리된 도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부터 선거 가능 연령대가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오늘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주해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조업에 나서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미약해 이를 둘러싼 민원과 이권 다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는 동안 유례 없는 강우량으로 지역댐마다 물 풍년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도 평균 85%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어촌계는 마을에 주어진 어업권을 분배하고 마을 어장에서 생산을 함께하는 마을어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광양만 인근의 일부 어촌마을의 경우 오래전 보상을 받고 이주하면서 사라졌는데도 어촌계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째 세조개를 채취하고 있어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국가항만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민들이 떠나고 조업 금지구역이 된 광양만.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광양만에도 세조개 잡이가 시작됩니다. 수산자원 관리와 어촌계 소득 보전의 명목으로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어촌계에 세조개 채취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광양항에서 세조개를 채취하는 어촌계 3곳 가운데 2곳이 기반하는 마을 없이 회원수나 어업면허 등 서류상의 조건만을 갖춘 유령 어촌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만 건설로 인해 어업권을 보상받고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한 어촌계의 해양수산부 등록 주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촌과는 관련이 멀어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해당 어촌계들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항만이 들어서기 전부터 어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해마다 세조개 채취 허가를 받아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은 비록 이주를 하였으나 쉽게 말하면 이거 나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했던 그 땅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세조개는 일부 구역에서만 나는 고소득 폐류다 보니 성격이 모호한 광양만의 유령 어촌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사라졌더라도 어촌계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는 한 수산당국이 직권으로 어촌계를 해산할 수 없다 보니 민원은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어촌계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막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또도 어촌계로서는 인정이 된다는 그 해수부 그게 있어요. 각종 행정적, 경제적 이익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어촌계. 하지만 이 같은 잡음 속에서도 어촌계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보니 어촌계를 둘러싼 민원과 이권 다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부양책을 도입합니다. 여수시는 중소기업 업체당 2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 한도로 융자를 알선하고 2년간 2, 3%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1인당 3천만 원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 달간 여수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올리고 5월 지급 예정이었던 상반기 농어민 공익수당도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상품권 조기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거나 격리 등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로부터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도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 지원 금액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까지 한 차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이 긴급 취소됐습니다. 예울마루 측은 국립발레단이 여수 공연 직전인 15일 대구에서 공연했다는 점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공연 당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울마루는 다른 공연의 취소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연 연기나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4.15 총선부터는 선거 가능 연령대가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늘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한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은 선거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조희원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도 투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고등학생 5,500여 명, 중학생 등 400여 명을 합쳐 모두 5,923명의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학생들은 선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인생 첫 투표를 하게 된 2002년생 학생 28명과 함께 OX 퀴즈를 해봤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안 들어주시면 돼요. 먼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선거 행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당 가입과 선거기구 자원봉사자 활동, 정치자금 기부나 후원금 독려, 공개 지지 연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어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선거 행위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정책 토론회 개최와 정당 가입 또는 탈당 권유, 의복이나 학교 시설을 이용한 선거 운동, 교실을 돌며 공개 지지를 표명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문제의 정답은 모두 동그라미.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은 약 47%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약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용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아서 좀 당황했었죠, 처음에. 근데 약간 저희가 아는 상식 선에서 뭔가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 보니까. 주로 언론 기사나 부모, 친구들을 통해 정치 소식을 접한다는 학생들. 어떤 선거 교육을 원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선거나 선거의 규칙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정치, 사회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지 꼼꼼히 찾아보고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성숙한 생각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다른 매체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여러 후보들의 과하지 않은 그런 공약들을 찾아가지고 그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전남도 교육청은 선관위와 함께 다음 달부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상대로 본격적인 유권자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이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현재 대표들의 사퇴 뒤 추천받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신당을 운영하고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대표를 통합당 대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이라는 명칭을 불허해 당명 확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갑니다. 한편 각 당은 합당에 앞서 민주통합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올겨울 댐과 저수지들의 담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걱정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먹는 물부터 농업용수까지 모두 풍성하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허리가 모두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67만 명의 식수원인 장흥댐입니다. 장흥댐의 현재 저수율은 8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4년 물을 담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저수율이 18%까지 떨어졌던 게 불과 2년 전. 올 들어 평년보다 강우량이 2.4배, 지천에서 흘러드는 물 유입량도 2배에 이른 결과입니다. 현재 담고 있는 물은 1억 5천만 톤. 혹여 앞으로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더라도 하루 14만 톤씩 쓰면서 2년 가까이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물이 전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장흥댐은 그 생공용수와 관계용수, 하천유지용수를 631일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흥댐뿐만 아니라 주암댐과 수어댐 등 전남 주요 수원지의 저수율도 평균 77%대로 평년보다 30%, 작년보다는 13%가 높습니다. 농업용수도 넘쳐납니다. 이 시기 평년의 64%에 불과했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 85%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에만 8,500만 톤의 물이 가둬져 있어 1976년 준공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가지면 충분하죠. 또 비가 오고 농사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유례 없는 물 풍년에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성사 1부는 지난해 5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정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해 조업구역을 넘어 연안을 침범해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5시쯤 여수시 남면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조업 금지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135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선단의 선주 김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쌍끌이 기선 저인망의 경우 어족자원 고갈을 이유로 고질적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개통되는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돼 곧 가동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수시는 조화대교와 둔병대교, 낭도와 적금대교 등 4개의 교량에 이달 말까지 경관 조명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익산청 29억 원, 여수시 12억 원 등 모두 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교량 개통 이후 시험 가동을 거쳐 다음 달 초 공식 점등될 예정입니다.